네, 2022 입시대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입시 통계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좀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입시 통계들을 접하시기도 하고 입시 전문가들도 입시 통계를 굉장히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뭐 모집 인원의 변화, 전형별 비율의 변화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은 곳에서 다루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제가 좀 약간 거의 이거를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게 모의고사 배치표죠. 모의고사 뭐 장판지라고 하는 오프라인 배치표도 있고 온라인 배치표도 있고 이것들이 그 애초에 예상 등급 컷과 실제 등급 컷이 굉장한 큰 괴리를 보여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앞으로 6월, 9월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교육 쪽 어디가라든지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시 합불 결과 또는 대학별 실제 결과 70% 라인까지 공개적으로 이제 다 이제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면서 이것도 또 바라봐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모의고사 그 배치표 대표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아유 뭐 사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이제 100분위를 바탕으로 한 배치표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과의 수학 1, 2등급 비율 자체가 작기 때문에 100분위 계산을 하게 되면 문과는 과소가 되고 이과는 과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용감하게 이제 3월달에 배치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종로랑 이투스인데 다 틀렸어요. 지나치게 높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6월달이 된다고 해도 이 조직들이 갖고 있는 속성상 그렇게 크게 고쳐지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니까 배치표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수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되려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가 더 대박을 칠 경우가 그럴 수가 생기나요? 있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배치표를 만드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배치표를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틀리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배치표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제 해석은 또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보통 설명회를 할 때 그 예전에 우리 썼던 그 원점수 배치표 뭐 이런 네. 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회 하면서도 이 원점수 배치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온라인 배치표로 또 환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또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또 그 지원의 그 상중하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 이런 주의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어렵습니다. 이 배치표를 만드는 건. 조금씩 0점이 맞춰지긴 할까요? 그 이제 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올해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지금 동시에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올해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2023은 되어야 어느 정도 정확한 영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지금 평가원이 예컨대 누적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확통, 미적, 기하 각각의 것들에 다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일단 누적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건 오염된 데이터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벌써 오염된 데이터가 돼서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데이터가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예측하기 참 어려워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또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 생기면서 학생 보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또 대폭 감소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입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수시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올해 전형별 모집 변화가 좀 많이 큰 해죠. 큰 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어디가와 이제 서교연에서 합불 사례라든지 대학별 입시 결과를 좀 내놓긴 했는데 올해도 이제 내놓게 되겠죠. 그러면 작년 입시 결과를 그 보면서 우리가 그럼 해석해야 될 것들 아니면 유의해야 될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전형 변화가 좀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0% 컷과 이제 70% 컷 두 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아마 그 한양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뒤집혔었죠. 50과 막 70이 뒤집어 네, 져 맞아요.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한양대가 발표한 걸 보면 또 어느 정도 좀 정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과 70의 그 혼란스러움이 좀 또 달라져서 야 이게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2년치를 갖다 비교를 해봐도 또 이제 혼란은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워낙 그 대학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한 이제 삼포도라고 삼포도죠. 뭐 경희대가 발표하는 그렇죠. 방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 우리는 이제 그 경희대 삼포도와 이제 서울시립대가 발표하는 이제 그 유형별 또 등급을 네.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교 유형별. 대략 그 라인들 뭐 중대, 경희대, 뭐 그 시립대 요 라인들의 분포가 아 여기는 이래서 일반고고 여기는 이래서 뭐 특목이나 자사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경희대 자료를 보시면 이제 문과하고 또 이과는 또 다르거든요. 문과에서 경희대의 위치와 이과에서 또 경희대의 위치는 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삼포도는 경희대학교가 나오고 이제 인천대학교가 나와요. 경기대도 나오고. 네, 경기대학교 네. 나오고 이런 학교들을 대단히 칭찬해 줄 수 있는 학교고 이 3대 저재의 대학이 있는데 우선 이제 서강대. 이건 뭐 입시 설명회 때 경쟁률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대. 최초랑 최종을 합쳐서 해요. 숙대의 충원율을 생각하면 거긴 실제로 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대. 그렇죠, 건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균과 최저만을 내는 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늘 그렇지만서도 자기 추천은 지나치게 내신이 낮고 학교 추천은 내신이 또 지나치게 높고 특정과는 또 서류 점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건대, 숙대, 서강대 같은 오염된 데이터는 쓸 수가 없는 거고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경희대, 시립대 이런 거 갖고 나머지를 갖다가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올해는 이제 결국은 성균관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죠. 예, 한 45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낼 건지 아니면 줄어든 인원을 갖다가 생각해서 좀 적게 낼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 가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것들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럼 2022의 전형별 변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교과가 뭐 생겼으니 뭐 요 정도 애들이 이렇게 지원할 것이다. 작년에 뭐 학종의 상위권 애들이 여기 지원했던 애들이 여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또는 학종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으니 무턱대고 보고 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원 전략을 짤 때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학종 6개 뭐 이런 것보다는 교과 학종을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좀 섞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내신이 이제 좋은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은 서류도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제 특별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잖아요. 뭐 내신이 좋으면 또 그만큼 세특이나 뭐 활동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이제 뭐 2대 4로 갈지 뭐 3대 3으로 갈지 뭐 마치 이제 우리 그 뭐 재수생들은 이제 주로 논술 전형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뭐 6논술을 쓸 정도로 그 이제 내신에 비해서 이제 성취가 잘 나오니까. 수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이제 교과와 학종이 굉장히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위권 대학의 이제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신의 이제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와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래갖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치 특목고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한테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준 셈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지난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교과 전형으로만 지원하게 되니까 허탈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특목고생은 아무도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2등급 안쪽의 일반고한테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에요. 교과를 내거나 학종을 내면
어쨌든 붙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입학 자원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마치 중앙대학교 탐구형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처럼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처럼 특목고를 갖다가 조금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교과 전형 갖다 좀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활동 많이 했는데 교과 전형 가기 때문에 허탈해요가 아니고 그건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고는 확실히 교과 전형 많이 내야 돼요. 추천 전형으로 네. 좀 전략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예. 이거 수시 전략은 그런데 사실 정시는 지금 완전 지금 배치표도 그런 상황인데다가 약대도 들어온 데다가 뭐 그러니까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진학사 따라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죠. 아이들이 진학사 따라가지 않을까 응. 이런 생각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겠죠.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진학사도 뭐 끝까지 정말 그걸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그 누백이라는 것도 정확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모의 지원은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아마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제 좀 원래 정시라는 게 뭐 정확한 정답 없이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더 펑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아질 거예요. 작년에 그렇죠. 충북대 수학관과 충남대 네. 수학관과 수학 몇 등급이었어요? 적어도 등급인가? 동국대학교 이하서부터는 네. 그 작년도 입결에 나온 데도 있고 오르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크게 빠지는 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난 1년을 겪으면서 우리 정부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를 했어요. 근데 교육 쪽도 사실은 가능한 게 두 가지는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교육 개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시에서 일괄전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넣게끔 하면 지금 올해도 결국은 충원 합격자 수시 다 도는 것까지 기자는 27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4월 있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서 접수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초 합격자 발표가 16일인데 19일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부 단위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교육청이 됐든 교사협의가 됐든 여기서 모의 지원 해줘야 돼요. 모의 지원을 갖다가 왜 그쪽에서 집계를 못합니까? 이걸 갖다가 꼭 4개월 기간에 맡겨놓고 4개월 기간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4개월 기간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실체로 주어져 있는 대학 사열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어떻게 더 편의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졸업생이에요. 졸업생 비율, 그러니까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비율 자체는 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게다가 올해 이제 약대가 또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졸업생들을 직접 이제 보시니까 네. 졸업생들이 좀 체감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인원이 늘었다 또는 뭐 반수 문의가 늘었다 또는 아이들이 실력이 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설명회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근데 과거 지금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 세대가 만약에 재수를 했을 때의 그 환경과 지금은 이제 많이 틀리죠. 예전엔 진짜 뭐 종로 대성 뭐 이런 네. 종합반이라는 게 재수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종합반도 있고 단과도 있고 뭐 독학재수도 요즘 있고. 독학재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요즘 뭐 관리형 독서실 뭐 이런 맞습니다. 표현까지 네. 써서 실제로 저희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가에 나와 있는 이제 학생 수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줄어 있는 상태예요. 학생 수.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전년도 이제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내보면 전년에 재학생 대비 한 30% 정도가 이제 재수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에 그 지원자의 재학생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 학생 수와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하는 재수. 학생의 비율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대략 한 30%대까지 올라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고3이 그 전년도 고3에 비해서 또 한 6만 명이 줄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면 올해도
전체 졸업생 비율은 인원수는 조금 주는 게 주는데 맞습니다. 비율은- 다만 이제 비율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할 때 작년 같은 경우 그게 한 32% 정도 나오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 약대 음. 요 키워드 때문에 이제 원래 같으면 재수 안 했을 학생들도 재수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기존에 대학을 다니던 학생도 또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제 그 비율이 한 35%, 36%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계산을 해도 작년보다 뭐 한 2,000명, 3,000명 늘어나는 정도 수준으로 올해 아마 졸업생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학원가에 지금 나와 있는 학생 수는 확실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줄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나머지 기타 등등의 지금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글쎄요 이게 이제 6월이나 뭐 9월에 다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실체는 저희가 8월 말에 그 수능 원서 접수를 사실은 해봐야 정확하게 이제 아마 실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수생이 7만 명인데 네. 대체적으로 9월 달에 한 10,000명, 15,000명 정도밖에 안 봐요. 55,000명은 비어있다가 수능날 들어오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높은 수능 최저 학력을 갖다가 수시에 맞춰서 또 합격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수시 한번 더 나서. 이게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 투수를 다니면 딱 집계가 되는데 안 됐으니까 이 친구가 수시에서 붙어서 빠져나갔는지 정시에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때 안전한 방식은 뭐냐면 정시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시가 입결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니던 데에 다녀야 되는데 혼자 이상한 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의대나 약대에 높은 체제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입격했기 때문에 이 전체 도수분법표에 남아는 있지만 실제로는 수시로 갔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을 갖다가 더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면 재수생 숫자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상위권 쪽에서 재학생은 없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고려대학교 학업부스에도 보면 사실 재수생이 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약대 쪽에서 예를 들자면 중앙대학교 4개 합 5짜리 요런 건 재학생만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돼요. 네. 근데 이화여대 4개 합 5짜리는 미달이 되거나 전원 재수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학생 중에서 이대 4개 합 5 맞춰서 약대 가래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얘기하고 되니까. 맞추면 의대를 의대를 가지 의대를 누가 가지. 갑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이거는 치대를 다니거나 한의대를 다니거나 인생의 회의를 먹은 샤뽕을 먹은 여학생이 공부를 해서 그냥 맞춰서 원서를 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되는 대학들의 그 졸업생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수시에서도 사실은 꽤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실제로 체감합니다. 저도 지원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저 없는 그냥 전년도에 그 붙었던 학교보다 한 단계 위의 학교를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또 되는 케이스도 작년에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수시에서 사라지는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정시의 그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작년 코로나 한 해가 지나갔고 올해 지금 이제 N수생들이 코로나를 또 지나갈 텐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했던 N수생들의 학원에서의 그 학업 태도라든지 어떤 데이터상의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저 이런 게 궁금해요. 뭐 공부를 좀 힘들어하든가 어려워한다든가 뭐 아니면 성적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근데 이제 제가 한 28년 정도 재수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담임도 했었고, 네. 뭐 이제 지구과학 수업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뭐 담임이나 수업을 안 하지만,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 재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재수생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엔 케바케다. 네. 열심히 하는 자가 오른다. 결국은 이제 그냥 자기의 습관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결과적으로 그냥 나이가 한 살 먹어서 약간의 인지 능력이 증가하다 보니 성적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이죠. 근데 이제 모든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서 시간 들이죠, 돈 들이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수생 학원에서 항상 그
통계 자료 내는 거 보면 전년도보다 성적이 향상된 학생 거의 90%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90% 중에 한 절반은 작년보다 정말 조금 올라갔죠. 그거는 본인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학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올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수를 해서 그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전체 학생의 한 30%에서 40%인데 그 학생들은 저희가 1년 동안 추적을 해보면 확실히 전년도 고3 때보다는 변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나머지 한 60% 70%는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약적이었던 학생 기억나시는 학생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학생은 정말 많죠. 쉽진 않아요. 미담 많죠, 미담. 그거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특정 학원에서 한 5% 10% 정도의 학생들은 최소한 한 2등급, 뭐 많게는 한 3등급, 그죠? 5등급이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는 사례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걔의 원래 성적이 5였냐 아니면 그냥 전년도 성적표상으로 5였을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 원래 본인의 갖고 있는 능력보다 그냥 실제 수능에 갔을 때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것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탁월하게 원래 자기 실력을 또 발휘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재수의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은 뭐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어른들 한 50대가 된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성공 확률 30%면 해볼 만한 싸움이죠. 그렇죠. 그죠? 30%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항상 저희가 이제 재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제가 흰머리가 많지만 장 원장님보다 젊은 게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3가지 팔팔한 얘기를 드릴 텐데 첫째, 빵꾸난 데 들어가서 감사하면 평생 빵꾸난 자리만 찾아요. 그러니까 주식 작은 돈 투자해서 번 사람들이 결국은 주식으로 폐가망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첫 번째 행운을 대학 입시에서 얻어버리면 나중에 더 큰 행운을 갖다 얻을 때 재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학을 잘 갔는데도 재수를 하냐? 내가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시험 보는 날 뭐 배탈이 나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대학을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50이 넘어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보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 정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 6년간 7년간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점수가 높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학과가 바뀌어요. 내가 평생 생각하지 않았던 학과를 가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결국 또 재수해요. 또 삼수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과인데 대학에 올라와 버렸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데 그게 갑자기 취한 약이 돼 버렸어요. 그 들어가 보면 내가 원래 생각하려고 살았던 데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남더라도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과를 가고 빵꾸 찾으러 다니면서 표본 분석하면서 어깨에 담 걸리지 말고 그해 최선을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최선을 다해도 괜찮아요. 뭐 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인생에서 최선을 꼭 한번 다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설 날리시더니 지금은 또 훈훈하게 말씀. 아, 그랬나요? 나도 이제 자식을 제가 키우니까. 전에 컨설팅 학생 한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을지대 의대하고 고대 생명을 붙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내 생각에는 당연히 당연히 을지대 을지대. 그렇죠.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얘가 고대 생명을 갔어요. 아.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님이 컨설팅을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 얘가 고대 생명을 다니다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사실은 그 1년 뒤에 다시 을지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아이고. 내신은 그런 뭐 경우 많이 워낙, 있죠. 내신은 워낙 좋고 사실 수능 최저도 맞추는데 이제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갖고 갔다가도 또 그 상황들은 또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간 그렇게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확실히 내신이 좋으면 정말 뭐든지
해볼 수 있겠구나. 안심이죠. 뭐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교훈을 내가 얻은 적이 있었어요. 음.